오늘의 주치 영남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노형균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남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노형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어떻습니까? 돌발이란 이름을 들어보니까 갑작스럽게 이렇게 찾아오는 질환이 아닐까 싶은데 돌발성 난청, 이게 정확히 어떤 질환을 말하나요? 돌발성 난청은 갑자기 한쪽 귀의 청력이 떨어지는 병입니다. 주로 한쪽 귀에 옵니다. 네. 제가 전공의 시절 뵀던 환자분이 기억이 납니다. 언제 발생했냐고 여쭸더니 몇 시 몇 분까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요? 예. 전화 통화를 하고 계셨는데 예. 갑자기 전화 소리가 뚝 끊겨서 전화가 끊어진 줄 알았는데 네. 이걸 반대쪽 귀로 들어보니 네. 목소리가 들리더라는 겁니다. 아하. 아침에 자고 일어났더니 안 들린다고 주로 한쪽 귀가 네. 그런 분이 많습니다. 또 이명이나 어지럼증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돌발성 난청이 이비인후과 응급질환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응급이라 하면 빨리 수술해야 되는 병으로 떠올리지만은 이 돌발성 난청은 수술이 필요한 응급질환은 아닙니다. 네. 하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면 청력 회복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서 한쪽 귀가 잘 안 들린다, 먹먹하다 싶으면 그날 바로 이비인후과를 가셔서 청력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네. 우리가 흔히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은 청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인데 이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는 문제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돌발성 난청이 증가 추세라는 얘기를 듣고 있는데 어느 정도나 되나요? 네. 진료실에서도 느끼기로 많이 늘었다는 걸 체감하고요. 객관적으로 우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진료 통계를 보면 네. 네. 돌발성 난청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가 2018년 약 8만 4천 명에서 네. 2020년 10만 3천 명으로 늘어서 이 기간 약 2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더 주목할 점은 누가 걸리는가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네. 과거에는 50대, 60대 중장년층에 많이 발생하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지금은 전 연령층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20대 환자가 이 기간 40% 이상 급증했습니다. 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대사증후군이 주요 위험 요인으로 지목되며 코로나19 감염 시에 위험성이 증가한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만성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 과로 같은 생활 습관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말씀하신 이유 중에 사실 그 돌발성 난청에 대해서 가장 많이 떠도는 이야기가 이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요. 코로나19. 이 코로나19 감염이 돌발성 난청을 불러온다는 거. 이게 이제 사실인 거예요. 코로나19 감염이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라고 밝혀진 건 아닙니다. 네. 다만 연관성이 있을 수 있다는 연구가 있습니다. 2024년 국제의학학술지에 발표된 한국의 대규모 연구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돌발성 난청 발생 위험이 약 3.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높은데요. 특히 당뇨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위험이 더 높았습니다. 네. 정확한 기준은 아직 연구 중이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달팽이관의 미세혈관에 염증을 일으키거나 자가 면역 반응으로 청각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코로나19 감염자의 다수가 돌발성 난청에 걸린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험이 통계적으로 증가한다는 겁니다. 네. 실제 발생 위험 자체는 낮은 편이지만 코로나19 감염 후에 갑자기 한쪽 귀가 안 들리는 증상이 생기면 미루지 마시고 즉시 이비인후과를 찾으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사실 제가 최근에 꽃가루 때문에 알레르기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코가 막혀서 그런지 귀가 갑자기 좀 안 들리더라고요. 어이구. 그래서 이비인후과를 얼른 찾아갔던 경험이 있는데 네. 뭐 제가 돌발성 난청인지는 알 수 없겠지만 그래요. 특별한 전조 증상 없이 갑자기 어. 한쪽 귀가 안 들리면 너무 당황스럽고 무서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앞서 전조 증상이 없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혹시 의심할 수 있는 신호가 있지는 않을까요? 대부분은 갑자기 이 한쪽 귀가 잘 안 들린다고 오십니다. 네. 네. 그런데 그 전에 귀가 먹먹하다, 귀가 꽉 찬 느낌이다, 네. 뭐 물에 잠겨 있는 느낌이다, 음. 뭐 이런 느낌이 먼저 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약 90%의 환자분들이 다양한 정도의 이명을 느끼시는데 어. 일부는 돌발성 난청이 생기기 전에 있었다고 하십니다. 음. 일부 환자분은 청력이 떨어지기 직전에 귀 안에서 툭 하는 소리를 들었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네. 만약에 이런 소리 직후에 갑자기 청력이 떨어졌다면 네. 즉시 이비인후과를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일단 이름 그대로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응급질환이기 때문에 그 원인을 찾는 것도 쉽지는 않아 보이는데 그래도 치료를 위해서 교수님 정확한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예, 그 모든 질병은 원인을 찾는 게 가장 좋은데요. 네. 안타깝게도 이 질환에서는 전체 환자의 90% 정도는 네. 네.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머나. 그런데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되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는 바이러스 감염설입니다. 음. 돌발성 난청 전이나 음. 진단 시에 감기를 앓는 경우가 많아서 바이러스 감염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또 하나는 혈액순환의 문제 가능성입니다. 달팽이관은 아주 가느다란 혈관으로 혈액을 공급받는데 이 혈관에 문제가 생기면 청각세포가 손상된다는 가설입니다. 그 외에도 자가 면역 반응이나 내이막의 파열, 그리고 드물지만 청신경 종양 같은 종양도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여러 가지 원인 가운데서 나이가 들어서 귀의 기능이 떨어지는 퇴행적 요소에 의한 그런 원인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을까요? 어떻습니까? 예, 그게 우리가 말하는 노화성 난청이죠. 네. 노화성 난청도 그 듣는 신경이 손상됐다고 보지만 이거는 서서히 오랜 기간에 걸쳐서 진행하는 것이고 네. 또 이것은 돌아오기가 힘듭니다. 예. 그런데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도 어떤 듣는 신경이 손상이 됐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경우는 빨리 치료를 하면 돌아올 확률이 있습니다. 아. 그런 점이 조금 다르다고 봐야겠죠. 예. 네. 그렇군요. 노화성 난청에 비해서 돌발성 난청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무래도 이게 이제 응급질환인 만큼 빠른 진단과 이에 따른 적절한 치료가 참 필요할 것 같은데 예, 돌발성 난청이 의심될 때 어떤 그 검사 과정을 통해서 진단을 내리게 되는지 구체적으로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돌발성 난청이 의심되면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부터 안 들렸는지, 갑자기인지 서서인지, 한쪽만인지 양쪽인지 네. 자세히 확인합니다. 귀 안을 직접 봐서 귀지가 막혀 있지는 않은지, 고막 상태는 어떤지 확인합니다. 실제로 귀지가 꽉 차서 갑자기 안 들린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는데 오. 이런 경우는 막혀 있던 귀지를 빼주면 네. 즉시 잘 들린다고 하시기도 합니다. 이건 그나마 다행이네요. 네. 살짝 좀 어이없는 경우네요. 귀를 잘 파야겠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는 청력 검사를 합니다. 네. 예. 방음된 공간에서 삐 소리가 들리면 버튼을 누르는 검사인데 오. 이걸 수능 청력 검사라고 합니다. 네. 네. 3일 이내에 3개의 연속된 주파수에서 30데시벨 이상의 감각신경성 난청이 발생한 경우를 돌발성 난청으로 정의합니다. 네. 만약에 전음성 난청으로 나올 경우 돌발성 난청의 가능성은 없게 됩니다. 또 말소리를 이해하는 능력을 보는 청력 검사도 합니다. 소리를 듣는 것에 비해 말소리 이해 능력이 많이 떨어질 때는 청신경 종양 같은 원인을 의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럴 때는
MRI를 찍어서 확인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교수님의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네. 3일 이내에 연속된 3개 이상의 주파수에서 30데시벨 이상의 감각 신경성 난청이 네. 발생한 경우를 돌발성 난청이다라고 한다 이렇게 야.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네. 여기서 궁금합니다. 감각 신경성 난청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예, 조금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요. 네. 제가 이제 모형을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엄청 네. 큰 귀 모형을 가지고 네. 오셨어요. 제가 외래에서 예. 실제 환자분들한테 설명하던 모형을 갖고 오. 왔습니다. 네네. 예. 난청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청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네. 네. 크게 나누면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으로 나뉘게 됩니다. 네. 네. 전음성이라는 것은 이 소리가 들어오는 길에 문제가 있을 때 아까 오. 말했던 비지가 막혀도 네. 전달이 잘 안 되겠죠. 네. 예. 그리고 고막에 구멍이 있다든지 또는 중이염이 있어서 이 고막 안쪽에 물이 차 있다. 그러면 당연히 소리 전달이 잘 안 되겠죠.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음성 난청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감각신경성 난청이라는 것은 소리는 잘 전달이 됐는데 네. 네. 여기서 받아들이는 데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이게 신경에 문제가 있어서 네. 난청이 있는 경우를 감각신경성 난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노화성 난청도 감각신경성 난청이고 돌발성 난청도 감각신경성 난청입니다. 때로는 이 전음성 난청과 감각신경성 난청이 혼합된 혼합성 난청도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오랜만에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오래됐는데 네. 이 교양 수업 듣는 것 같이 설명을 네.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쏙쏙 그래요? 들어오는데요? 쏙쏙 들어와서 집중해서 잘 봤습니다. 이게 또 우리가 질환 얘기할 때 네. 가장 중요한 게 또 골든 타임이라는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궁금합니다. 이 돌발성 난청의 골든 타임은 어떻게 될까요? 정해진 골든타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다만 치료의 핵심은 치료를 얼마나 빨리 시작하느냐입니다. 주된 치료는 스테로이드입니다. 이 치료가 가장 효과가 좋은 시기는 증상이 생기고 1 내지 2주 이내입니다. 미국의 가이드라인에서도 2주 이내에 치료를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처음 1주 안에 치료를 시작하면 회복 가능성이 크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네. 돌발성 난청, 아까 네. 전조 증상도 잘 없다 네. 하셨고 네. 골든타임도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시니까 네. 진짜 어려운 질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치료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돌발성 난청의 치료, 그러면 전반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원인을 알 수 있으면 그 원인에 맞춰서 치료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확한 원인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때 주된 치료는 스테로이드 약물 치료입니다. 스테로이드는 항염증 효과가 강력해서 안쪽 귀와 듣는 신경의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고압산소 치료를 보조적으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혈액순환 개선제나 혈관 확장제, 이뇨제 등을 보조적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항바이러스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권고되지 않습니다. 네, 스테로이드 하면은 뭐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다른 각종 질환에 거의 뭐 만병통치약처럼 맞습니다. 네. 쓰이고 있는 그런 약제가 아닐까 싶은데 네. 이런 돌발성 난청에도 스테로이드 제제가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다는 설명인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방식으로 스테로이드 요법이 이루어지나요? 네. 보통은 먹는 약으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이 약은 10일에서 14일 동안 하루 한 번 아침에 복용합니다. 경우에 따라 정맥 주사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스테로이드는 효과가 좋은 만큼 네. 부작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대표적인 부작용이 혈당이 올라가는 건데 네. 당뇨가 있으신 분들에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당뇨가 있으면 입원해서 혈당을 조절하면서 이 약을 쓸 수도 있고 네. 또 스테로이드를 고막 안에 직접 주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걸 고실내 스테로이드 주입술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의 장점은 네. 전신적인 부작용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겁니다.
또 스테로이드 얘기를 하셨는데 네. 앞에 보조적 치료 방법으로 고압 산소 치료 말씀을 해주셨었잖아요. 맞아요. 이게 어떤 원리로 우리 청력 회복에 도움을 또 주는 건지 또 어떤 환자에게 추천을 하는 건지도 좀 궁금합니다. 고압 산소 치료는 돌발성 난청 발생에서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치료입니다. 고압의 산소를 공급해서 귀 안쪽 달팽이관에 산소가 잘 전달되도록 돕는 방법입니다. 초기 2주 이내에 스테로이드 치료와 병행할 수 있습니다. 초기 치료의 회복이 불충분할 때 구제요법으로서 발생 한 달 이내에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경도 난청보다 중등도 고도로 청력이 떨어진 환자에서 효과가 더 좋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앞에서 설명을 하실 네. 때 네. 항바이러스제를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권고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환자에게 적용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설명을 좀 해주시겠어요? 맞습니다. 항바이러스제는 돌발성 난청에서는 모든 환자에게 보편적으로 쓰지는 않습니다. 스테로이드만 쓰는 것과 네. 항바이러스제를 같이 썼을 때 차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귀에 물집이 잡히는 이성대상포진이나 네. 안면신경마비를 동반하는 램지헌트 증후군 같이 바이러스가 명확한 원인이라면 항바이러스제가 필요합니다. 이런 병도 난청을 동반할 수 있지만 돌발성 난청과는 보통 감별이 됩니다. 또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네. 이제 또 치료를 하고 난 후에 예후가 좀 어떻게 될지 궁금하고요. 아, 네. 이게 또 재발 가능성은 없는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대부분 환자분들은 치료하고 나면 원래대로 들을 수 있는지 궁금해하십니다. 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3분의 1은 거의 정상에 가깝게 회복되고 네. 3분의 1은 부분적으로 회복되고 네. 네. 3분의 1은 안타깝지만 회복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립니다. 어허. 3개월이 지나면 회복률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예. 네. 예후는 청력 손실이 심할수록 청력도 유형에 따라서 어지럼증이 동반된 경우 네. 40세 이상의 성인과 소아에서 예후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재발은 같은 귀든 반대편이든 드물지만 반복될 경우에는 추가 검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일단 이렇게 돌발성 난청 같은 경우에는 한 통계적으로 66% 정도의 교수님 네. 말씀에 의하면 그런 회복률을 기대할 수가 있다고 하는군요. 그렇다면 그 돌발성 난청 환자들의 재활과 또 치료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일상생활 복귀를 위해서 좀 환자들이 어떤 부분을 많이 신경을 쓰면 좋을까요? 돌발성 난청이 갑자기 찾아오지만 치료 이후에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네. 청력이 완전히 회복이 되지 않더라도 보청기나 수술적 치료까지 포함한 청각 재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기억하셔야 할 것은 난청을 오래 방치하면 치매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서운데요? 난청이 있으면 듣는데 더 힘이 들게 되고 네. 사람들과의 대화가 줄어들면서 사회적 고립이나 우울감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돌발성 난청의 경우 대부분 한쪽만 난청이라서 반대편 청력이 정상이면 괜찮겠지 생각하기 쉽지만은 일측성 난청도 양측성 난청보다는 낫지만 치매 위험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참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보청기 같은 재활을 통해 듣는 기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 돌발성 난청 환자들의 이제 발생 비율을 보면 아까 앞 서두에서도 20, 30대 젊은 층 환자가 최근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젊은 층들의 생활 습관 가운데 뭐 이어폰을 음악 소리를 크게 듣는다거나 뭐 맞아요. 게임을 크게 큰 소리로 듣는다거나 이렇게 시끄러운 소리에 노출되는 거 이런 것도 이 돌발성 난청의 어떤
원인이 될 수가 있을까요? 저는 네. 이게 클 것 같은데요. 네. 저도 하나하나 비수가 꽂히네요. 네. 이게 이제 소음이 네. 직접적인 돌발성 난청의 원인이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네. 네. 이 우리가 소음에 특히 큰 소음에 네. 지속적으로 오래 노출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달팽이관의 청각 세포가 어느 정도 손상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영향을 줄 가능성은 뭐 있다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네, 아,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돌발성 난청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궁금증을 함께 풀어봤습니다. 끝으로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 위해서 당부의 말씀을 좀 교수님께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속기는 작은 혈관으로 연결돼 있어서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같은 전신 혈관 건강에 영향을 민감하게 받습니다. 그래서 귀가 보내는 신호는 몸 전체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귀 건강을 지키는 것이 내 몸 전체를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건강한 청력은 일상의 소중한 소리를 지키는 그런 첫걸음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작은 이상도 그냥 여러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 귀의 신호에 항상 귀를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영남대학교 병원 이비인후과 노형균 교수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두 분도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건강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TBC 클리닉 건강 365 저희는 다음 주 같은 시간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